안녕하세요. 사건 비밀노트 이번 이야기는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12분, 한 남자의 방에서 타이머가 울렸다. 경찰은 고독사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단 한 장의 영수증, 그리고 멈춘 타이머가 모든 걸 바꿨다. 완벽한 위장살인, 그리고 기계의 증언. 이것은 타이머의 증언이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다. 창문을 닫아둔 좁은 반지하 방 안엔 희미한 냄새가 가득했다. 오래된 전기선이 그을린 듯한 타는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묘하게 달큰한 세제 향이 섞여 있었다. 새벽 3시 12분. 정적을 깨뜨린 것은 작게 울리는 전기포트의 타이머 소리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삐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 시각 위층에서 잠이 깬 한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찼다. 또야, 또 울리네. 그는 단지 귀를 막고 다시 누웠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 시간 뒤 그는 경찰의 참고인이 된다. 새벽 3시 28분, 신고가 접수된다.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요. 사람도 안 나오고요. 그 짧은 신고 한 통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출동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문틈으로 퍼져나오는 건 열기였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지만 실내 온도는 이상하게도 높았다. 구조대가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조용히 쓰러져 있는 남자의 몸. 얼굴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침대와 벽 사이 좁은 공간에 낀 듯한 자세였다. 주변은 정돈되어 있었다. 컵 하나, 휴지 한 롤, 깨끗한 접시 2개. 하지만 그 정리된 공간이 오히려 이상했다. 책상 위에는 물이 반쯤 남은 컵과 휴대폰, 그리고 멈춘 타이머가 있었다. 312.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처음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외로운 죽음은 그리 드물지 않았다. 고독사.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는 듯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방 안의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건 단순한 먼지나 곰팡이의 냄새가 아니었다. 타는 냄새. 그런데 무언가 닦아낸 듯한 흔적이 있다. 바닥엔 미세한 분말이 흩어져 있었다. 소방대원은 무심코 빗자루로 쓸어내렸지만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그 자리를 비췄다. 빛이 닿은 그 표면엔 희미하게 탄 자국이 있었다. 가스레인지 앞 타다만 흔적. 누군가 불을 냈다가 끈 듯한 자국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조용했다. 누구의 발자국도 싸운 흔적도 넘어졌다는 표시도 없었다. 단지 바닥의 얼룩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맞닥뜨렸다는 걸. 부검 결과는 심정지로 추정되는 사망. 독성 반응 음성, 약물 없음, 외상 없음. 그렇게 사건은 단순 변사로 기록될 뻔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관리소장은 이 현장을 보고 말했다. 이상해요. 이 방 사람은 평소에 분리수거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누가 새 박스 더미를 버리고 갔어요. 그게 이 방 앞에서 나왔어요.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손에는 하나의 조각이 들려 있었다. 찢어진 종이 영수증. 그 조각에는 시간과 품목이 적혀 있었다. 144, 표백제, 강력 매직 테이프. 그것은 새벽 1시 44분, 사건 발생 1시간 반 전이었다. 표백제와 테이프. 그 조합은 청소의 흔적일 수도, 감추기의 흔적일 수도 있었다. 그날 새벽 누군가가 그 시간에 편의점에서 표백제와 테이프를 샀다. 그리고 그 흔적이 죽은 남자의 방 앞에 있었다. 조용한 원룸 건물.
좁은 복도에 늘어선 문들 사이로 사람들의 삶은 겹쳐 있었다. 하지만 그 밤 단 한 명만이 깨워질 수 없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깨어있던 존재는 312의 타이머뿐이었다. 경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침대 옆 벽면에 남은 손자국. 표면은 닦인 듯 매끈했지만 UV 조명 아래에선 미세한 얼룩이 드러났다. 그건 누군가가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던 흔적이었다. 그러나 방향이 이상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방향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르고 있었다. 시간을 되감듯 현장을 재구성한다. 그는 잠들기 전 컵에 물을 받아 전기 포트를 눌렀다. 삐소리와 함께 타이머가 설정된다. 그 다음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타이머는 계속 작동했다. 3시 12분에 정확히 멈췄다는 것은 누군가가 버튼을 직접 눌렀다는 의미였다. 그의 손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 타이머를 눌렀을까? 현장은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지나치게 깔끔한 현장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책상엔 영수증 하나도, 낙서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컴퓨터에는 삭제된 폴더가 남아 있었다. 대출, 서류, 인증. 그는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날 그는 휴대폰 3회선을 개통했다. 그중 2대는 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 한 대만 그의 시신 옆에서 발견됐다. 그 휴대폰엔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누가 알아서 처리했을까? 그 문장은 약속이 아니라 예고였다. 경찰은 다시 CCTV를 돌려봤다. 새벽 1시 50분 반지하 복도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친다. 후드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걸음은 일정하지 않았다. 오른발을 약간 절며 걷는 모습. 그리고 2분 뒤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 후로 복도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 3시 12분 타이머가 울린다. 이 시간차 1시간 22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부검 보고서엔 외상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미세한 혈점은 있었다. 입가 주변의 점상 출혈. 그건 호흡이 차단된 짧은 시간을 의미했다. 입이나 코를 막은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표백제. 그건 단순한 세제의 흔적이 아니었다. 현장 분석 결과 바닥 일부엔 희석된 표백제가 뿌려져 있었다. 혈흔 반응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농도였다. 이제 사건은 변사에서 타살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고독사를 연출했다. 누군가가 시간을 조작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방 안에서 숨소리까지 지웠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연출도 작은 실수 하나로 무너진다. 그 실수는 분리수거장에 남겨진 영수증 한 장이었다. 그 조각은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누군가 버린 작은 종이 한 장이 완벽하게 숨겨진 살인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그날 새벽의 공기, 그 방의 온도, 타이머의 마지막 소리. 모든 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다.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모든 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이제 증언을 시작하려 한다. 새벽은 늘 사실을 감춘다. 그러나 카메라는 종종 그 사실의 가장자리라도 비춘다. 수사팀은 그 질서의 실마리를 건물 외벽에 고정된 작은 렌즈 하나에서 찾기 시작한다. 복도 CCTV가 기록한 것은 인물의 정면이 아니라 실루엣에 가까운 덩어리였다. 후드를 눌러 쓴 채구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오른쪽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진폭,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의 리듬. 화면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보폭과 보행 각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자체로 박동을 만든다. 영상 속 그림자는 일시 50분 22초에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 일시 51분 40초에 복도의 사각을 벗어났다. 그 사이 시선은 한 번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 목적지가 명확한 이동이었다. 시간을 다시 돌려 밖으로 나가면 건물 대각선 방향에 편의점 천장 카메라가 있다. 렌즈는 항상 아래를 내려다본다. 계산대 위 투명 칸막이에 반사된 작은 시계가 매 순간을 찍는다. 영수증의 숫자와 동일한 일시 44분, 표백제와 강력 접착 테이프가 계산대를 스쳐 지나갔다. 포스 시스템에 저장된 거래, 로그는 포장에 걸린 바코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구매자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다. 카드가 아닌 현금. 동전 몇 개가 카운터 표면을 튕기며 구르는 장면에서 반사의 각도를 통해 손의 크기와 손가락의 길이까지 어렴풋이 가늠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산이 끝난 직후의 동선이었다. 출구를 나선 그림자는 편의점 벽면을 따라 오른쪽으로 향했고 그 방향은 곧장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이어졌다. 복도 카메라가 포착한 일시 50분대의 이동은 일시 44분의 결제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시간의 끈이 이어지는 순간 수사는 단서에서 가설로, 가설에서 실험으로 바뀐다. 수사팀은 그날 새벽의 빗방울 기록을 조회했다. 지역 기상 관측 시스템은 일시 46분을 마지막으로 0.0의 강수를 기록했다. 비는 그쳤지만 골목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다. 부분적으로 마른 구간과 젖은 구간이 얼룩처럼 섞여 있었다. 젖은 구간을 밟고 실내로 들어오는 발은 마른 구간을 밟고 들어오는 발과 다른 문양을 남긴다. 현관 매트 우측 하단의 섬유 끝에는 미세한 흙 입자와 수분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평소 좌측으로 몸을 기울이는 보행 습관이 있었다. 신발장 앞에 긁힘 자국과 먼지의 흐름은 이를 증명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우측 하단만이 유난히 어두웠다. 누군가 자리 잡지 못한 오른발을 우측으로 비틀며 체중을 실은 흔적. 습한 흙이 섬유 속으로 밀려 들어간 모양새는 복도 영상 속 보행 패턴과 서로를 지목했다. 사건은 종종 가장 느슨한 고리에서 흔들리고 느슨한 고리는 흔히 습관이다.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습관을 정직하게 저장한다.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카메라는 일시 52분 10초에 쓸쓸한 정면을 기록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 내부 패널에 점등된 숫자는 보이지 않았다. 유리가 반사하는 각도 때문에 노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관리업체 점검 로그는 전날까지 패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준다. 점등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특정 층 버튼이 눌리지 않았음을 의미할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동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진다. 계단은 카메라가 없다. 계단은 사각이다. 복도 끝 반지하의 출입문은 리턴 경첩이 달려 있어 일정 속도로 닫힌다. 그 속도가 낮에는 느리게 느껴지고 새벽에는 빠르게 느껴진다. 출입문 상단의 도어 클로저에 묻은 손자국은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얇게 한 겹 씌워진 투명 필름이 모든 접촉을 방어하고 있었다. 떼어낸 흔적, 그리고 다시 붙인 흔적. 필름에 공기가 조금 들어간 곳은 새벽의 습기와 만나 뿌옇게 들떴다. 한 번 더 누군가의 손이 지나갔다는 말이다. 문이 열리고 닫힌 사이 내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타이머는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었다. 포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능만 수행했다. 물을 끓이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끌어당기는 도구. 3시 12분이라는 고정점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그 숫자를 향해
방 안의 공기를 조정했다. 암막 커튼은 야간의 가로등을 차단했고 표백제는 냄새를 제조합했다. 세제향은 익숙한 청결의 징표처럼 가장하고 탄내는 사라지지 않는 잔향처럼 남았다. 두 향은 서로를 지웠다. 서로를 지울수록 중립적인 냄새에 가까워졌다. 중립은 한동안 의심을 벗겨준다. 시체는 말이 없지만 체온은 말을 한다.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사망 이후의 생리적 변화가 미세하게 지연된다. 그 유연함을 악용하는 건 어렵지 않다. 환기구는 닫혀 있었고 문틈에는 투명한 실리콘 흔적이 있었다. 창문은 암막 커튼 두 겹으로 가려져 있었다. 바깥의 바람은 닿지 못했다. 내부의 열은 머물렀다. 머문 열은 시각을 흐렸다. 흐린 시각은 사건의 윤곽을 바꿨다. 수사팀은 바닥의 얼룩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형광 반응은 약했다. 표백제가 흔적을 닦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제거는 불가능하다. 표백이 지나간 자리에는 미세한 섬유 손상이 남는다. 섬유의 방향성은 빛을 다르게 반사한다. 그 차이를 따라가면 누군가 걸레질을 했던 동선이 드러난다. 침대와 벽 사이 좁은 틈에서 시작해 침대 발치, 가스레인지 앞, 그리고 현관 매트까지 이어지는 넓은 호. 닦인 자리는 마른 듯 보이지만 경계에는 묽은 흔적이 늘어진다. 늘어진 흔적은 시간이 말라가며 만든 습도의 그라데이션이다. 그라데이션을 역산하면 손이 움직인 분 단위의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 계산은 타이머의 멈춤 시각과 겹쳐져야 한다. 3시 12분. 멈춤 이전에 닦임이 끝났고 멈춤 이후엔 닦임이 없다. 멈춤은 마지막 동작이다. 폴더의 이름은 소박했다. 대출, 서류, 인증. 삭제된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삭제는 메시지다. 중요하지 않다면 지우지 않는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운다. 지운다는 건 다른 곳에 원본을 남겼다는 의미일 수 있다.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은 비어 있었지만 휴지통의 타임스탬프는 정직했다. 삭제는 당일 새벽 2시 56분에 이루어졌다. 누군가의 손이 포트를 멈추기 약 16분 전이었다. 사라진 13분은 1시 50분부터 2시 3분까지였고 삭제의 16분은 2시 56분부터 3시 12분까지였다. 두 구간은 닮았다. 닮았다는 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습관이 있다는 뜻이다. 침묵과 정리. 침묵 뒤에 정리가 오고 정리 뒤에 멈춤이 왔다. 건물 밖 골목의 습도는 기록을 남겼다. 바람이 방향을 바꾼 시각,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던 공기가 서서히 정면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었다. 그 시점에 길 위의 물자국이 기묘한 굴곡을 남긴다. 그 굴곡은 신발 밑창의 패턴과 대화한다. 수사팀은 주변 CCTV에서 유사한 밑창 문양을 가진 발자국을 추적했다.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 인근, 공중전화 박스 뒤편. 문양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지만 크기와 간격, 달아 떨어진 왼쪽 뒤꿈치의 지점은 반복적으로 특정한 각도를 가리켰다. 보행 습관은 사인과 같다. 사인은 의식을 떠나 반복된다. 반복은 이력이다. 휴대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은 메타데이터에서 벗어난 흔적을 남긴다. 화면은 지울 수 있어도 생성 시각과 수정 시각, 그리고 썸네일에 묻어나는 압축 노이즈의 변화는 감추기 어렵다. 그날 새벽 몇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고 몇 개의 파일명이 바뀌었다. 파일명 변경은 표면의 가식이다. 내부의 생성 타임스탬프는 미동 없이 3시 31분을 가리켰다. 이는 통화가 2시 47분에 시작됐다는 설명과 어긋났다. 어긋남은 진실로 방향을 튼다. 누군가는 시간의 겉껍질을 뜯어내고 자신의 서사를 입히려 했다.
그러나 껍질 안쪽의 결은 그대로였다. 층간 소음에 민감한 건물은 수사에 우호적이었다. 각 층의 공용 라우터는 새벽 시간에도 깜빡거렸다. 연결 목록에 남은 MAC 주소들은 새벽의 유령처럼 제멋대로 떠돌았다. 등록되지 않은 임시 접속이 1시 57분부터 2시 2분 사이에 3회 감지되었다. 접속은 짧았고 신호는 약했다. 반지하에서 사용된 오래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모듈은 같은 모델 특유의 프로브 요청 패턴을 남겼다. 패턴은 구형 AP와의 호환성 문제를 만들어 로그의 비정상 종료 기록을 찍는다. 그 비정상 종료는 정확히 2시 3분의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2시 3분은 13분 구간의 끝이었다. 끝은 변화가 멈추는 지점이고 멈춤은 행동이 완료되었음을 뜻한다. 입구의 초인종 모듈은 음성을 뚜렷하게 잡아내지 못했다. 마이크는 오랜 세월 습기를 먹어 감도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파형은 남아 있었다. 일정한 주기가 반복되는 저주파 노이즈와 그 사이에 들어온 두 개의 짧은 신호. 신호는 언어로 해석될 만큼 선명하지 않았지만 길이와 강도, 간격은 의미의 조각으로 충분했다. 임계값 이상으로 수음된 구간이 2분 40초 남짓 이어지고 그 끝에서 포트 타이머의 알림음과 다른 높은 주파수의 클릭이 감지되었다. 버튼의 눌림과 유사한 스펙트럼. 타이머의 멈춤. 멈춤은 사람이 만든다. 관리소장의 기억은 중요한 방향을 제공했지만 기억은 언제나 흐릿할 수 있다.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박스 더미의 종이결, 습기에 젖어 늘어진 가장자리에서 파편이 조심스럽게 떼어졌다. 영수증의 코팅층은 일반 종이보다 물에 강하지만 모서리는 방심한다. 모서리의 점착면에 남은 섬유는 손에 들린 장갑에서 분리된 작은 조각일 수 있고 방 안의 바닥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섬유일 수도 있다. 두 섬유는 서로 다른 화학적 프로파일을 가진다. 하나는 합성 고무에 근접했고 다른 하나는 저가형 카펫에 섞인 폴리에스터에 가까웠다. 프로파일의 차이는 종종 사람의 동선과 임무를 나눈다. 하나는 바깥에서 들고 온 것, 다른 하나는 안에서 닦아낸 것. 영수증 파편의 접착면은 두세 개의 흔적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시신의 자세는 우연을 닮았지만 주변의 정리는 계획을 닮았다. 구매 내역은 점포에 카메라를 남긴다. 카메라는 실루엣을 남긴다. 실루엣은 보행을 남긴다. 보행은 습관을 남긴다. 이 연쇄는 사건을 연다. 연쇄의 마지막 고리에 닿으면 처음의 고리가 무엇이었는지 보인다. 처음의 고리는 돈이었다. 돈은 사라져 있었다. 통신사 서류에 남은 개통 기록은 세 개의 회선을 말했다. 두 개의 회선은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마지막 하나는 시신 옆에 놓여 있었다. 사라진 두 개는 목소리를 대신했다. 사라진 목소리는 곧 다른 곳에서 말을 시작한다. 피싱 메시지, 대포 인증, 임시 두 줄 개통. 흔적은 밤마다 이동했고 이동은 위임의 형태를 가졌다. 사라진 13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공백은 오히려 촘촘했다. 1시 50분부터 2시 3분까지 복도의 카메라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체류를 증언했다. 체류는 정리하고 닫고 눌러 끄고 시간을 맞춘다. 체류는 주의를 분산시키고 냄새를 섞는다. 체류는 자신이 남긴 것을 지울 시간을 요구한다. 지우는 동안 타이머는 앞으로 걸어갔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사후의 정리를 완료할 시간을 준다는 뜻이었다. 시간은 공범이었다. 이웃의 하루는 보통이었다. 일정한 시각에 잠들고 일정한 시각에 깼다. 새벽에 울리는 알림음은 그 보통을 깨뜨렸다.
신고 시각은 3시 28분이었다. 신고와 출동 사이의 공백은 9분이었고 출동과 강제 개방 사이의 공백은 4분이었다. 그 13분간은 다른 크기의 공백들이 사건의 주위를 감쌌다.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중심에는 1시 50분에서 2시 3분까지가 있었다. 중심은 멈춘 타이머와 직선으로 연결되었다. 사라진 13분의 1분은 소리로, 1분은 냄새로, 1분은 온도로 남았다. 문틈의 실리콘은 경계의 공기를 바꿨고 암막 커튼은 외부의 시선을 얼어붙게 했다. 방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빛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습도는 면허 없이 국경을 넘었다. 습도는 벽을 타고 흘렀다. 벽지의 미세한 부풀림은 새벽 2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줄어든 이유는 여론과 관련이 있었다. 가스레인지의 점화 흔적은 미약했지만 존재했다. 지워진 불꽃, 뿌려진 분말, 매끄럽게 닦인 상판. 상판 아래로 떨어진 작은 알루미늄 파편 하나가 불완전 연소의 흔적을 보존했다. 연소는 이야기의 토막을 남긴다. 연소가 완전히 실패했기에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다른 계획은 타이머였다. 타이머는 사람의 손가락을 필요로 한다. 버튼은 짧게 눌려야 하고 눌림은 정확한 압력을 가져야 한다. 눌림의 직후 알림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된다. 확정된 시간은 시선을 고정한다. 고정된 시선은 그 이전의 어둠을 측정하는 잣대가 된다. 13분은 준비와 마무리, 그리고 연출로 채워졌다. 연출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체온과 시각을 흐리는 환경 조성. 둘째, 시각적 흔적의 제거와 덮어쓰기. 셋째, 생활 감각의 흔적 삽입. 살아있는 방의 가장을 만들어 죽은 방의 본질을 가리려 했다. 그러나 가장은 늘 본질의 윤곽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한다. 무엇이 오히려 과한지, 무엇이 지나치게 반듯한지, 지나침은 결을 남긴다. 이제 수사는 13분의 내부로 더 가까이 들어간다. 시간대의 시작과 끝을 고정하고 그 사이에 가능한 행동들의 순서를 나열한다. 1시 50분 22초 복도 진입. 1시 51분대 현관 통과, 필름 접촉. 1시 52분 1시 57분 정리 1차, 표면 닦음, 표백 희석. 1시 57분 2시 2분 네트워크 접속 시도, 삭제 준비, 파일 정리. 2시 2분 2시 3분 현관 재정돈, 매트 방향 조정. 이후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때까지 정적. 2시 56분 파일 삭제, 내부 정리 2차, 암막 재확인. 3시 12분 타이머 멈춤. 이 표는 가설이지만 가설은 검증될 수 있다. 검증은 바닥의 섬유, 공용 라우터의 로그, 포트의 내부 메모리, 편의점 POS의 거래 타임스탬프, 그리고 속도의 경사에서 이루어진다. 증거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하나의 증거는 의심을 제시하고 다른 증거는 의심의 크기를 줄인다.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방향은 길이 된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처음에는 흐릿했던 실루엣이 점차 특정을 향한다. 특정은 이름이 아니라 구조였다. 돈의 구조, 위임의 구조, 대납의 구조, 사라진 기기의 구조, 그리고 고독을 이용하는 구조. 구조는 사람보다 오래 버틴다. 오래 버티는 것은 오래 남는다. 사라진 13분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매트의 구석, 카운터의 되돌림, 라우터의 전멸, 포트의 메모리, 영수증의 코팅, 표백의 반사. 각각의 표면이 제 목소리로 증언을 쌓았다. 증언이 쌓이면 인물은 등장한다. 인물은 아직 이름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인물의 흔적은 충분히 스스로를 설명했다. 오른쪽 무릎의 뻣뻣함,
계단을 피하는 습관,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행동, 필름을 한번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성향, 정리를 과신하는 태도, 냄새에 둔감한 판단, 그리고 시간에 대한 과도한 신뢰. 과도한 신뢰는 늘 배신을 낳는다. 시간은 끝내 편을 바꿨다. 반지하의 공기는 다음 날이 되어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닫힌 방은 냄새를 잡아둔다. 그러나 햇빛은 안막을 뚫지는 못해도 커튼의 모서리를 따뜻하게 데운다. 따뜻해진 모서리는 공기를 살짝 움직인다. 움직임이 생기면 붙어있던 입자가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 입자들 중 몇 개가 채집되었다. 채집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의 결과였다. 반복은 숙련을 부르고 숙련은 면밀함을 만든다. 면밀함은 비로소 13분을 수치로 바꾼다. 설명은 다음 장으로 넘겨졌다. 안막과 표백제의 방 냄새의 매트릭스, 섬유의 지형도, 그리고 타이머의 해석학, 준비와 정리, 연출의 삼중주가 완성되는 방. 그 방은 한동안 자연사를 가장했다. 가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같다. 지나치게 반듯한 직선은 인간의 손을 암시한다. 자연의 선은 미세하게 흔들린다.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은 제작이다. 제작은 설계자를 부른다. 사라진 13분은 설계자의 서명을 품고 있었다. 서명은 아직 필적이 아니다. 서명은 패턴이다. 패턴을 따라가면 결국 문장에 닿는다. 문장은 사람의 내면을 배반하기 어렵다. 배반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수사는 손을 내민다. 손을 내미는 순간 방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면 고독을 연출하기 어렵다. 연출이 흔들리면 가장은 무너진다. 무너진 자리에서 타이머는 마지막으로 울렸다. 멈춤과 울림이 한 점에 겹쳤다. 그 점이 곧 다음 장의 시작이었다.